꿈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낭송과 음악이 있는 오유경 라디오로 만납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하이네 슈만 시인의 사랑인데요. 시인의 사랑은 하이네의 시에 슈만이 곡을 붙인 독일 가곡이죠. 이 책을 쓴 나성인 작가는 독일에 유학 가서 독일 가곡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이 책은 독일 가곡 전문가 나성인이 시인의 사랑이라는 독일 예술 가곡을 깊게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서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성격의 책은 학술적이어서 재미와는 거리가 멀지만 이 책은 뭔가 문학책을 읽는 느낌이에요. 가곡은 무엇이고 독일 가곡을 왜 예술성이 높다고 하는지, 또 가곡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고요. 또 하이네의 시가 아주 세심하게 번역돼 있고 이 곡을 부른 역대 가수들의 음반도 잘 정리돼 있어서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명반을 찾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이 표지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왠지 좀 낭만적인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뒷표지에 에곤 슐레 작품이 있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화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에곤 슐레 그림을 썼네 하고 관심이 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찬찬히 보니까 이 표지 앞장에 이 꽃이 에곤 슐레 작품이었어요. 이 꽃은 디기탈리스라는 허브 식물인데 약효와 독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인의 사랑이라는 가곡을 해석하는 책에 약효와 독성을 동시에 가진 식물의 그림을 표지로 썼다는 거, 이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겠죠. 또 이 글씨, 시인의 사랑이라고 쓴 이 글씨도 슐레 필체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에곤 슐레와 시인의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죠? 나성인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기탈리스는 시인의 사랑이 들려주는 사랑과 죽음의 이중주를 한 이미지에 담고 있는 꽃이라고요. 게다가 하이네, 슈만, 슐레 이 세 예술가에게 공통적으로 사랑은 기쁨의 원천이자 죽음 같은 고통이었다는 거죠. 작가가 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실레는 비록 슈만, 하이네와 다른 시 공간을 살았지만 사랑과 죽음, 매혹과 불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했을 젊은 예술가였다. 이 세 사람을 한데 이어주는 것은 전기적 사실이 아니다. 겉으로는 아무 연관성이 없을지 몰라도 예술의 밑바탕에 있는 시적 상상력과 감수성으로 보면 그들 모두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 책의 표지에 에곤 슐레 작품이 실려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와 음악을 감상해 보죠. 오늘 들려드릴 시인의 사랑은 모두 16편으로 이루어진 연가곡입니다. 그중 오늘은 제가 4곡을 준비했어요. 먼저 1곡 기적처럼 아름다운 5월에 들을 거고요. 가사가 된 하이네의 시를 먼저 낭송합니다. 기적처럼 아름다운 5월에, 기적처럼 아름다운 5월에 온갖 꽃봉오리 움터오를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솟아난 것이라네. 기적처럼 아름다운 5월에 온갖 새들 노래할 때, 그때 나는 그녀에게 고백했네. 내 그리움과 갈망을. Schönen Monat Mai, als alle Knospen sprangen, da ist in meinem Herzen die Liebe aufgegangen.
독일 가곡 기적처럼 아름다운 5월에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 피아노 푸베르트 기젠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시인의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테너가 프리츠 분덜리히인데요. 지금 들으신 이 곡을 녹음한 나이가 35세였답니다. 젊은 시절의 프리츠 분덜리히 목소리 정말 싱그러움이 느껴져요. 시인의 사랑 음반 가운데서도 이 나성인 저자가 첫 번째로 꼽은 명반입니다. 이 슈만이 시인의 사랑을 작곡하게 된 데는 클래식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가 얽혀 있어요. 바로 슈만과 클라라의 러브스토리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난관을 극복하고 쟁취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클라라는 슈만의 은사인 비크 교수의 딸이었는데요. 비크 교수는 슈만의 재능을 알아보고 적극 지원한 은인이었지만 딸과의 결혼만큼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 둘의 사랑이 매우 강하고 단단했던가 봅니다. 게다가 대담하기까지 했고요. 클라라와 결혼을 허락받지 못해서 몇 년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던 슈만은 비크 교수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든요. 장인 될 사람을 법원에 고소하다니 어떻게 보면 뉴스에 날 사건인데 당시 작고 보수적인 독일 사회에서도 무척 큰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슈만은 정말 이 시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클라라의 마음이 돌아설까봐 초조했거든요.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시인의 사랑이 탄생합니다. 나성인 작가가 슈만의 이 상황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슈만의 시인의 사랑은 이처럼 험난했던 사랑의 여정에서 탄생한 작품이었다. 클라라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스승의 날선 공격으로 받은 인간적 상처,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감과 자격지심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갖가지 감정들은 이제 바깥으로 범람하기 시작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고통이 흘러나와서 노래가 되었다. 슈만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1840년 5월 24일에 시작된 이 작품은 단 한 주 만에 완성되었다. 네, 이 독일 가곡사에서도 손꼽히는 명곡 시인의 사랑이 단 한 주 만에 완성된 곡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슈만은 이 해에 138편의 가곡을 작곡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음악적 영감이 슈만에게 쏟아졌나 보다 싶을 정도죠. 그래서 슈만을 얘기할 때 이 1840년을 노래해라고 말해요. 이 곡을 완성하고 얼마 후인 1840년 8월 1일 법원은 슈만과 클라라의 결혼을 허락한다 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승소하자마자 한 달 후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이때 로베르트 슈만은 30살, 클라라 비크는 21살이었답니다. 자, 이제 이 가곡 시인의 사랑의 탄생 과정을 정리해보자면 슈만은 비크 교수의 반대에 부딪혀서 괴로워하던 시기에 하이네의 시를 읽었고 그 시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듯 절절하게 느꼈던 거죠. 그런데 하이네도 마찬가지로 사촌 동생인 아말리에와의 사랑의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쓰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슈만과 하이네의 사랑의 고통이 절절히 드러난 제7곡 원망은 하늘이 마음이 부서진데도 낭송해 드릴게요. 그 아픔을 한번 노래 감상하면서 느껴보세요. 원망은 하늘이 마음이 부서진데도 원망은 하늘이 마음이 부서진데도 영원히 잃어버린 사랑 원망은 하늘이 다이아몬드의 찬란함으로 너 반짝인다 해도 내 마음속 밤은 빛 한 줄기 없는 칠흑이어도 그런 것쯤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 원망은 하늘이 마음이 부서진데도 그래 너를 보았지 꿈속에서 내 마음속에 자리한 그 밤을 내 마음을 뜯어먹고 있는 그 뱀을 나도 보았지. 사랑아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Ich grolle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ewig verlorenes Lieb, ewig verlorenes Lieb. Ich grolle nicht, wie du auch strahlst in Diamantenpracht. Es fällt kein Strahl in deines Herzens Nacht, das weiß ich längst. Ich grolle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ich sah dich ja im Traume und sah die Nacht in deines Herzens Raume und sah die Schlange in ihrem Herzen frisch. Ich sah, mein Lieb, wie sehr du elend bist. Ich grolle nicht, ich grolle nicht. 네, 시인의 고통이 느껴지셨나요? 그런데 같은 가곡이라도 지난 겨울에 들려드린 슈베르트 겨울나그네에 비해서 곡이 참 짧지요. 시인의 사랑은 한 곡당 1, 2분 사이이고 16곡을 모두 들어도 30분 남짓해요. 그래서 독일 예술가곡의 세계에 입문하는데 딱 좋은 곡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책 표지 이야기로 가서 책 제목을 좀 한번 볼게요. 하이네 슈만 시인의 사랑 이렇게 돼 있죠. 보통 가곡을 소개할 때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슈만 시인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나성인 작가는 왜 책 제목을 굳이 하이네 슈만 시인의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술 가곡이라는 장르는 시 문학과 음악이 결합한 장르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저자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술 가곡은 시와 음악이 하나로 결합된 장르다. 그런데 두 예술의 결합을 논하기 전에 시와 음악에 관한 서양인들의 기본 관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양의 전통에서 시, 리릭이란 가슴에 품은 채 연주하는 고대 그리스의 탄주 악기 리라를 그 어원으로 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시가 곧 음악이요. 시의 생명이 가슴의 진정성에 있다고 여긴다. 그런 관념은 거의 본능과도 가까운 문화적 유전자로 남아서 그들은 지금도 노래 가사와 시를 구분하지 않고 부르는데 익숙하다. 그러고 보니 미국의 포크 가수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우리는 노래 가사에 문학상을 준 것에 대해서 놀랐지만 사실 서구적 전통에서 노래 가사가 시 문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죠. 그리고 이번엔 예술 가곡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읽어드릴게요. 예술 가곡은 진정성을 추구하는 예술이므로 그 의미를 모르고 음악만 듣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시와 해설을 읽고 원문과 번역을 참조하여 음악을 들어보시기를 권한다. 작지만 여러 매체가 융합된 장르여서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다. 귀로 들리는 노래는 독일어인데 뜻은 우리말로 읽어야 하고 성악의 뉘앙스와 기악, 피아노의 묘사가 어떤 심상에 걸려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2차적인 요소다. 핵심은 결국 시인의 말을 최대한 잘 표현하고 싶은 음악가의 진실성이다. 그것이 와닿아 마음이 열리면 그 뒤로는 다 잘 되어갈 것이다. 네, 결국 시를 잘 이해하는 것이 가곡 감상에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오유경 TV도 나성인 작가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가곡의 가사를 이렇게 우리말로 낭송해드리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꿈나무 여러분의 감상을 도우려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면 저는 힘이 납니다. 자, 예술 가곡을 감상할 때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술 가곡에서 피아노는
반주라고 하지 않고 연주라고 해야 되는 점이죠. 사람의 목소리와 피아노 소리의 이중주 혹은 이중창이다 생각하고 들으면 쉽게 와닿을 거예요. 다음에 준비한 곡은 특별히 피아노 연주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시인의 사랑 제 9곡입니다. 그건 피리 소리, 깽깽이 소리. 그건 피리 소리, 깽깽이 소리. 거기 나팔 소리도 시끌벅적해. 결혼식 둘레춤 잘도 돌아가는데 거기서 춤추는 건 내 사랑 그녀. 그건 뿌뿌 소리, 쿵쿵 소리, 북이며 갈대 피리 소리. 그 사이 흐느끼고 탄식하는 건 저 사랑스런 작은 천사. Das ist ein Flöten und Geigen, Trompetenschmetterlerein, Trompetenschmetterlerein. Da tanzt wohl den Hochzeitsreigen, die Herz allerliebste mein, die Herz allerliebste mein. Das ist ein Klingen und Dröhnen, das ist ein Klingen und Dröhnen, ein Pauken und ein Schalmein. Dazwischen Schluchzen und Stöhnen, dazwischen Schluchzen und Stöhnen, die lieblichen Engelein. 로베르트 슈만은 독일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과 문학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만 대학은 법학과로 진학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재능을 알아본 클라라 아버지 비크 교수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늦깎이 피아니스트의 삶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무리한 연습을 하다가 그만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서 피아니스트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서 작곡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겠죠? 꿈나무 여러분, 독일 집회에 클라라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나라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이 있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클라라를 슈만의 연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클라라는 19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무려 61년간이나 활동했어요. 그 당시에 여성 연주자로 긴 세월 연주 활동을 이어갔다는 건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죠. 또 슈만이 정신병으로 고통받던 시기 남편을 간호하고 아이 8, 또 가정을 부양한 강인한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독일 집회에 들어갈 만큼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는 여성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낭만 그 자체인 제12곡 햇빛 반짝이는 여름 아침에를 낭송합니다. 이어서 또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유경 TV 인사드릴 건데요. 오늘 콘텐츠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햇빛 반짝이는 여름 아침에, 햇빛 반짝이는 여름 아침에 정원을 돌며 걸었네. 속삭이며 말하는 소리 꽃들이었네. 그래도 난 외면하며 말이 없었네. 속삭이며 말하는 건 꽃들. 그들이 날 바라보네. 안쓰러운 얼굴로. 우리 언니한테 너무 화내지 말아요. 슬프고 창백한 얼굴에 그대여.